심리보건센터는 자살한 사망자의 가족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조사를 통해 자살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과 유가족들의 심리 지원을 하는 곳이다. 최 기자가 상담팀장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몇 년 전 범죄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적 부검 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상담팀장이 최 기자에게서 엄청난 도움을 받은 후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테이블에는 녹차가 놓여 있었다. 상담팀장은 반쯤 마시고 최 기자는 거의 비어 있었다. 어머, 최 기자, 너도 대단하다. 3년 동안이나. 박장총이 너한테 도대체 뭐니? 그 말의 순간 최 기자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피해자들 사연을 접하면서 그거. 가슴속에서 그게 끌어올랐어. 그게 뭔데? 인륜적 분노.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노트북을 바라보고 타이핑을 하거나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때 최소희 기자의 전화기가 진동으로 울렸다. 액정화면에서 법무부 손 기자라고 발신인이 보였다. 최 기자가 전화기를 들고 일어서서 이동하려 할 때 문을 열고 형사 2명이 들어왔다. 최 기자는 잠시 통화에 집중하며 복도를 향해 걸었다. 응, 알았어. 고마워. 최소희 기자와 형사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치자 양측 다 멈춰섰다. 최 기자가 전화기 종료 부분을 터치하자 한 형사가 다가왔다. ABS 최 기자님. 최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말을 건 형사는 한 손에 든 자료를 잠시 들어 보이고 말을 이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부검 의견이 있다고요. 법무부에 가서 물어보세요. 법무부에 기자 보내서 알아봤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형사가 잠시 당황하자 다른 형사가 나서며 말했다. 재소자들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맡는 게 맞습니다만 의례적으로 법무부 교도행정의 의견을 중시한다고요. 관할이 법무부니까요. 알만 한 분이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부검한 거 문서로 제출했고 재수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명확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잠시 형사들이 말없이 최 기자를 바라보았다. 최 기자님, 소문은 들었지만 짬이 있으시면 이런 상황 익숙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형사가 복도 양쪽을 바라보고 살피며 말을 이었다. 우리 문제 아니라는 거. 그럼 어디 문제인가요? 우리는 행정안 전부고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다른 형사가 말을 마친 형사를 잡아 끌며 대화를 강제로 마치듯 말했다. 바빠서 먼저 갑니다. 몰카든 녹취든 변조 부탁드립니다. 최 기자는 형사들을 뒤따라가며 쏘아붙였다. 재수사하실 거죠? 하실 거죠? 최 기자와 교도관 한 명이 서로 마주보며 앉아 있는데 교도관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잠시 한참을 바라보다 교도관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런 나쁜 새끼 죽었는데 취재 안 하셔도 되잖아요. 최 기자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이 점점 강해져 갔다. 그 눈빛에 교도관이 혀를 차며 시선을 완전히 피해버렸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교정관이 최 기자 앞에 앉아 있었다. 최 기자가 강력한 항의를 하지만 이번에는 교정관의 표정이 변화가 없고 소용이 없었다. 그런 격렬한 최 기자의 시간이 다 흘러가자 교정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찰도 사건 당일만 오고 다시 온 적 없잖아요. 나는 분명 협조했어. 여기까지야. 교정관이 등을 돌리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최 기자가 교도소 출입문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발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노려보며 혼잣말을 했다. 미친 개년이 나와야겠네. 최 기자 자리 한쪽 면에 박장충 사진이 붙어 있고 그 옆으로 관련된 자료들도 연도와 날짜별로 연이어 자리하고 있었다. 사무실 가장자리에 위치한 복사기에서 출력되는 소음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최 기자는 의자에 앉아 펼쳐놓은 자료들을 뚫어져라 보며 입을 앙다물고 있었다. 누군가 죽인 거라면 교도소 내 다툼과 청부살인. 먼저 다툼부터. 여전히 복사기에서 계속해서 자료들이 출력되고 있었다. 이미 출력된 자료들이 한가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을 새고 후줄근한 모습의 최 기자가 행정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리고 등에 맨 가방 안에서 복사한 자료들을 힘겹게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찬찬히 행정실 안의 교도관들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직접 출력한 자료들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며 다 들으라는 듯 말했다. 냄새나도 이해 부탁 안 씻어서. 잠시 후 행정실 중앙에 교정관을 비롯한 교도관들이 앉아서 보고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 기자는 자료를 한 손에 들고 자신감 있게 펄럭이며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증명하며 자신만만하게 역설하기 시작했다. 사형수들 90% 그리고 일반 재소자 60%는 짐승에 가깝다. 교도관들이 70년 동안 모은 대한민국 교도행정의 데이터입니다. 최 기자는 교정관과 교도관들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스스로 그걸 뒤집으실 거예요? 박장충의 지은 죄를 보세요. 강간, 그리고 정신지체 여성들 납치, 성매매 알선, 특수폭행, 갈취, 사문서 위조 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한 겁니까? 아니,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을 인간으로 생각했을까요? 보시라고요.
박장충은 속죄에 이르기에 너무 악한 자예요. 게다가 출소를 앞두고 이게 상식입니까? 논리가 통해요? 그럴 리가 없죠. 최 기자가 싸늘하게 교정관과 교도관들을 눈싸움하듯 바라보았다. 저는 이 나라 교도행정의 전문 기자가 됐어요. 이 교도소를 대표로 가장 많이 방문했죠. 이 나라 교도행정의 문제를 특집 보도로. 알았어. 알았다고. 어떤 재소자들이든 다 취재하게 해줄게. 그럼 됐지? 교도소 직원들도 포함이요. 교정관이 탄식에 가까운 긴 한숨을 내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